네, 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제 폭락을 했었던 브로드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예전부터 브로드컴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4월에 한 번, 또 6월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는 11월 말에 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후에 1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10%대 하락 이유가 뭘까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하락했지만 사도 될까? 그리고 산다면은 언제 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실적과 강력한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하락을 하고 말았어요. 특히 이제 AI 전용 칩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혹단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오히려 더 작다라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사실상 치명타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와 가지고 급등을 한번 이렇게 해 주다가 갑자기 1 시간 정도 뒤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날까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이어오면서 상당 패닉셀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오르던 주가가 다시 꼬라박는 것은 바로 이 워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즉 가뜩이나 오라클로 인해서 추위에 떨고 있었던 시장에 완전히 재를 뿌려버렸죠. 또 이어서 BAI 매출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또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로 이제 확인 사살의 트리거를 당겨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자체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하고 서로 이제 반반씩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는 고점에서 한 3.4%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하락의 정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양호한 상태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조정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이 있고요. 그 추세선에 붙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고점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맞고 떨어지는 고점 라인을 이어봤어요. 그래서 그 고점 라인이 한 3-4일 전에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빈번하게 떨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빈번하게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요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1-2%만 떨어져도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역사적 고점과의 차이는 단 3.4%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4%면은 하루에도 오를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런 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 다다른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점이란 말이 이제 돌파할 수 없는 고점이냐 아니면은 경신을 해 나가는 고점이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폭락도 대세 하락도 아니지만 고점에서 인제 물량을 많이 태웠다면은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 추세선까지는 나스닥 전체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투심의 눈높이, 특히 인제 AI판에서의 투심의 눈높이는 거의 뭐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당장 내일 뭔가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인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이렇게 폭락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 될까? 요 인제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조정을 기다렸다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조정을 기다린 후에 반등 시에 매수한다면은 우리가 기다린 만큼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제 뭐 장기 투자든 아니면 단타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강력한 펀더멘털과 특히 AI 칩 부문에서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체로 브로드컴에는 이제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졌을 뿐이지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인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제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요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TPU 공동 개발 파트너예요.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AI판의 리더는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I 칩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높은 영업 마진율과 예상되는 매출,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성장률 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업의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요것이 인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 애널리스트 거의 90% 이상이 스트롱 바이다라는 거예요. 바이 또는 스트롱 바이. 그러면서 인제 414에서 535 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면 역시 이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고평가에 닫힌 그 사람들이 패닉 셀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인제 고평가라고 인제 언론에서 계속 이 워딩을 남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제 셀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계속 나왔고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미 예견된 내용이지만 이제 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마진율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 매출의 전망치를 보류함으로써 회사에서 오히려 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전력 에이직 칩에서는 브로드컴이 최강자죠. 그래서 대세 상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7이든 빅테크든 뭐 AI판이든 통틀어서 가장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드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이 박스권을 하나씩 레벨업을 해 가면서 지금 상승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내에서는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가는 어떤 시장의 대세 상승 구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히는 그런 구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M7 또는 이제 AI 전체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이던스 이슈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4-5개월에 한 번씩 박스가 레벨업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추세로 본다면 이제 내년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는 아마 뚜렷한 반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하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예상 주가는 한 450에서 470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제 돌연 급락이 나왔던 브로드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